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어찌 보면 오늘 시장, 참 방향만 잘 맞았더라면 상당히 수익 내기는 수월한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최근 이 시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약간 답답한 모습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성만 맞다면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종목 선별에 있어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을 잡게 된다면 시장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 같고, 또 반대로 종목 선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섹터가 좋아도 잘 가지 않는 또 그런 현상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면서 시장 대장주가 뭔지, 또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갈 수 있을지, 혹은 과거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대장은 어떤 종목이 했었는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해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거 늘어나면서 어찌 보면 제4차 팬데믹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높은 시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전일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라이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달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어제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섹터 위주로 종가 베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출발이었고, 그 이후에도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뭐 ECS부터 해서 YBM넷, 그리고 뭐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뭐 이렇게 네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매도하는데 거의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 다시 재편을 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오후장에도 여전히 여기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라이브를 보게 된다면 이 확진자 추이가 정확히 오후 1시 무렵부터 급격하게 좀 올라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돈이 들어왔던 거는 재택근무 쪽에 ECS에서 강한 자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교육, 그리고 포장, 그다음에 진단 섹터, 진단, 그리고 식품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후장은 거의 코로나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이 별 문제가 없다면 내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까지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이 수준까지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은 추격 매수보다는 내일은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시장에 옵션 반기도 있고, 옵션 반기도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본격적인 청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자금이 한쪽으로 쏠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기 자금이 이러한 청약을 넣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유동성이 잠시 좀 축소되는 우려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은 너무 무리한 베팅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한 차례 올랐다가 뭐 내일 차익 매물이 나오고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코로나 섹터를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증시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등락률만 보면 등락률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 등락률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치주가 최근 주춤하고 성장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스닥이 좀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뭐 나스닥, 아마존, 뭐 애플 등 기술주 상승에 국내 뭐 카카오, 네이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뭐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참 시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규모 매도를 때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락을 했죠. 거의 수년 동안 진짜 무한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실적이 안 좋게 떨어지면 오히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몰려들면 던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매도날이다 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패턴에 항상 개인들만 당하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 이걸로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0.2%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는 500, 상승 종목 수는 500개, 하락 종목 수가 800개가 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코스피를 봐도 0.6% 하락분이 안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3배 이상의 이런 엄청난 하락이 많은 시장이었고요. 오늘 어찌 보면 코스닥이 좋은 것 같지만 내면을 까보면 시장이 굉장히 더럽고 어렵고 답답한 모습이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의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그러니까 보면 코스닥을 수급으로 좀 보죠. 수급으로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산 종목군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LNF, 그 다음에 뭐 실적주 오스템 임플란트, SK, 그다음 대주전자, 뭐 LB세미콘 네페스,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 또 IT 반도체 최근에 잘 올랐던 테스나, LB세미콘 네페스, 이 전부 다 외주 후공정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가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더 강했고요. 거기에 SK 머티리얼즈, 뭐 첨보나 2차전지, 즉 외국계와 기관계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섹터만 수급이 연속이 되고 나머지는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첨보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2차전지 안에서도 쏠림이 심했죠. 즉 쏠림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서만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모든 종목 섹터 안에서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주지는 않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차트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위주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놓고 보면 차트적으로 약간 답답한 종목은 못 올라가는데 첨보라든지 위에서 노는 애들이 오히려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매매를 안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잘 가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즉 하락 추세,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 종목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윗구간에 있는 종목을 최대한 공략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이 코로나 4차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대규모 이 수급이 코로나 섹터로 집중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거래대금 상위를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보면은 뭐 시젠이라든지 그다음에 LNF, 첨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이었고,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에서 대형 포장, 그리고 인바이오젠, 영풍재지, 서울식품, KCTC, 테림포장 등 전부 다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위부터 3위까지
거래대금 상위가 시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입니다. 5위가 시스워, 6위가 ECS, 7위가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리더스. 그 다음에 뭐 밑에 알서포트라든지 우리바이오, YBM넷 등 전부 다 코로나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시총 상위,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놀았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안에 매매를 한 종목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준에서는 뭐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ECS,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리더스, 그 다음에 알서포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한국 BNC는 가지고 있고, 보면 메가 MD까지, 메가 MD, 그 다음에 서울식품 이렇게 매매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오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하락률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최근 제가 지속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정치 테마주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섹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패션이 바뀌었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시장의 패션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고, 지금 제 4차 팬데믹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 테마주를 안 건드는 게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돈이 몰리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곳 안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내일도 일단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저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 2, 3일 내 안 잡힌다면 최고 단계 검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오늘 오후 6시까지 1010명, 어제보다 늘어났다라는 이슈 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포장, 택배 등등 종목군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군들 한번 봐보죠. 오늘 진단키트 종목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면, 일단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터지는 쪽이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터지는 쪽이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키트를 봐야 되고, 바이오스마트 오늘 좋은 이슈를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바로 공략을 좀 했었고요. 장 초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아마 저는 매수를 들어가서 윗 구간에서 팔고 좀 나오고 눌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민감도 100%라는 이슈와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상한가를 잘 붙였다라고 보여지고, 내일도 관심 있게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점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내일도 이 팬데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좀 눌렸다 가더라도 좀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젠 오늘 장 막판 라이브 방송 하면서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 구간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200억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시장가로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눌림이 없이 좀 바로 올라갔죠. 저도 지금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내일 시간 외에서 91,400원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78% 상승 상태에서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갭으로 돌파하고 눌렸다가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방향을 바꿔서 이 윗가 구간으로 올라가기 위한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장 시젠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이 최근에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과거는 휴마시스가 대장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휴마시스와 액세스바이오가 거의 비슷하게 대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현재로서 액세스바이오는 미국 FDA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1분기에 1,800억을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슷한 매출만 나오더라도 지금의 시총은 굉장히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의 이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내일장, 네, 이런 악성 매물대 구간들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면서, 네,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확진자가 더 는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제 들어가서 오늘 33,50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335까지 해서 전량 매도를 좀 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 진입의 타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의 좋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스워 테마성이 좀 강하죠. 테마성이 강한 종목에 과거 점상한가를 몇 번을 보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추세를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리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 눌렸을 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고, 수젠텍까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는 액세스바이오와 시젠이기 때문에 이쪽 시젠과 액세스, 휴마시스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ECS 채택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고요. 바이오스마트는 상한가의 물량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부 매도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갭이 뜨면은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아마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 교육주가 장 막판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다소 시간에서 뜨지는 좀 않았었네요. 교육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런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 개편 거리두기 3단계 시 선제 원격 전환을 검토한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거리두기를 상향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격 수업으로 전환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보다는 돌파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느냐의 길목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이 포장 섹터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형 포장을 들고 있었어요. 저희도 여기서 들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갭 뜨고 한 5% 올라갔을 때 홀라당 다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아유, 주도주를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이 택배 포장 섹터도 관심을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음식 포장 관련된 대형 포장,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시간에서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영풍, 제지, 뭐 신풍, 제지 등 이런 제지 관련 섹터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조금 못 올라간 게 택배 쪽인데 장중 한때 동방 한 10% 정도 올랐었고, KCTC 이 종목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고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게 한솔 로지스틱스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1200억 분이 안 되고, 근데 영업이익이 200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총과 영업이익 을 봤을 때 한 차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올라간 이 택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배 쪽도. 자, 그 밖에
이 만약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SY라든지 이 응압병실이죠. 이 병원의 이 환자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응압병실 가운데서는 SY와 GH 신소재가 가장 대장이고 이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 혹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 저는 이쪽 종목을 봐도 될 것 같고, 이 갭을 들어놓은 자리 하단으로 내려온다면 이쪽 종목을 서서히 관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한 종목보다도 조금 밑에 있는 종목을 본다면 지금은 음압병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식품 쪽. 서울식품이라 지금 시간 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어서 내일도 식품 섹터가 조금 강할 것 같고, 우양, 그 다음에 뭐 맘스터치 등 시간 외에서 대거 상한가에 좀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식품까지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분들 최근에 제가 다크호스라는 말을 한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 리더스죠. 바이오 리더스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도 이거를 아침에 추천을 좀 드려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이 윗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1450원에 좀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1450원에 청산을 하고 일단은 매매를 마무리 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저희는 쭉 들고 홀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 종목 돌파한 구간까지 밀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추세라든지 이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메타버스 그리고 치료제 조금 더 본다면, 치료제를 조금 더 본다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죠.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저는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구간이라 뭐 이걸 매수하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단 구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사이언스와 이 코리아 에셋이 코타리스,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큐타리스 관련해서 mRNA 백신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단은 여기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서 좀 잡아 끌고 와서 좀 매도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갖고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간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16,5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추후에도 이 종목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이진이 mRNA 국산 백신의 임상을 신청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큐타리스라는 회사 또한 mRNA 백신을 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mRNA 생산 캐파가 7억 5천만 도즈나 되기 때문에 코리아 에셋이 어찌 보면은 미래의 EID와 비슷한 흐름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또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좋은 구간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봉이 좀 나왔고 신고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은 이곳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 밀린다면 언제든지 매수 관점에서 잘 봐야 될 종목 같고요. 자, 그 밖에 우주항공 섹터, 우주항공 섹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정해놓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제가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최소 30%더 간 2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강한 상승 한번 보일 걸로 보여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조를 바라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3조 정도를. 자, 내일은 K 배터리 전략 보고와 스탈란티스 전기차 대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삼성 SDI가 스탈란티스 관련된 수주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이러한 이 이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는 최대 관심사가 코로나 관련주와 2차전지였는데, 사실 2차전지 섹터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첨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계속 노렸으나 멈추질 않아요.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2차 전지 섹터를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매도의 날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이벤트가 생기고 뭔가의 재료가 노출될 때는 매도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게임주라든지 저는 전부 다 좋고, 펄어비스 또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배팅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캔들 모양도 나왔죠.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 갭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면 돼요. 2음봉, 3음봉 갭 하단짜리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또 내려오면 이 하단 구간에서 또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즉 이게 지지와 저항에서의 매매 스킬로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종목을 보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들, 어디가 의미가 있는지, 어디가 이 돈의 시작점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본다면 아주 이 확률 높은 매수 자리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점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